이번 영상은 에이수스 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이번 영상에 사용된 메인보드인 에이수스 프라임 B350M-A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에이수스 코리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새 조립의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참 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AMD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APU,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라이젠 프로세서 위드 AMD 라데온 베가 그래픽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AMD의 APU 제품을 가지고 한번 PC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기존의 그 빌드 가이드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집에 있는 부품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만드실 때는 조금 다른 부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부품 선택에 대해서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AMD APU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부품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AMD APU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AMD APU는 2200G랑 2400G 두 가지의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4코어 8스레드를 지원을 해주는 2400G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2200G 같은 경우에도 기존 라이젠 3 1200처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단한 사무용 컴퓨터나 아니면 저사양 게이밍 컴퓨터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2200G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고사양 의 2400G 제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2400G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400이랑 비슷한 성능에다가 라데온 베가 그래픽 코어를 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라이젠 APU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에이수스의 B350 보급형 보드인 프라임 B350M-A 제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4+2페이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원부가. 그래서 사실 라이젠 6코어나 8코어 CPU를 오버클럭 하기에는 전원부가 조금 부실할 수도 있는데, 사실 4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전원부 같으면 충분히 오버클럭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보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를 선택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라이젠 APU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출시된 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인터넷 온라인 셀러에게 꼭 물어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가게 문의를 해가지고 바이오스가 최신 라이젠 APU를 지원을 하는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라이젠 CPU를, 작년에 출시된 오리지널 라이젠 CPU를 인스톨을 하고 설치를 하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젠 시스템을 구성하시면서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메모리인데요. 메모리의 용량, 그리고 듀얼 채널 여부, 그리고 속도를 반드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용량은 왜 중요하냐면은 라이젠 APU 같은 경우에는 기본 내장 그래픽이 최대 2기가까지를 비디오 램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하신 용량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램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기가짜리 2개로 16기가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저사양의 게임을 일반 사무용 용도라면 4기가짜리 2개를 가지고 8기가 정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듀얼 채널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라이젠 APU를 게임용으로 혹시 사용을 하실 예정이라면은 그래픽 성능이 메모리 채널에 의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메모리 2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듀얼 채널로 꼭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속도도 APU의 그래픽 성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면서도 오버클럭이 잘 되는 삼성 메모리 2개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메모리 8기가짜리 2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듀얼 채널 구성을 해서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사의 500W 제품인 SF500R12A 제품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사실 라이젠 APU를 외장 그래픽 없이
그냥 내장으로만 사용을 하실 거면 500W도 넘친다고 봐야죠. 한 300W나 400W 정도 급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충분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추가를 하실 예정이다 그러면 500W나 뭐 그래픽카드 급에 따라서 600W급의 파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선택을 했고요. 슈퍼플러사의 제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케이블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끝에 커넥터도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슈퍼플러사 500W 보급형 제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SSD는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삼성의 960 에버 250기가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사실 저렴하게 라이젠 APU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요런 SSD는 좀 사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라이젠 APU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면은 그냥 M.2 형태이지만 SATA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저렴한 SSD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40기가 정도가 한 10만원 안쪽이면은 M.2 SATA 방식의 SSD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2.5인치 SATA 방식의 SSD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뭐 M.2 형태나 2.5인치 형태나 가격은 거의 같은 모델인 경우에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치가 편리한 M.2 방식을 M.2 형태의 SSD를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집에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APU 시스템에다가 요거를 끼는 건 조금 오바죠.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케이스도 역시 집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얘도 제가 집에 가지고 있어 사용을 하는 건데 브라보텍사의 U4 화이트 강화유리 케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이 뭐 라이젠 APU를 가지고 내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드신다면은 뭐 ITX 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ITX 케이스에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저렴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케이스는 뭐 여러분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얘가 집에 하나 놀고 있는 게 있어서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뭐 하고 보니까 얘가 뭐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이젠 APU 시스템 조립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에다가 CPU와 램 그리고 SSD를 장착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스템에서는 라이젠 APU의 기본 쿨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이 쿨러 리텐션 브라켓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4개의 나사를 풀면 리텐션 브라켓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리텐션 브라켓이 제거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백플레이트에 바로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놔두고요. 자, CPU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CPU 설치가 좀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뭐 잘 하시면 불안할 건 별로 없고요. CPU를 옆에 놓을 때 이렇게 핀만 조심해서 뒤집어서 잘 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 소켓에 있는 요 클립을 위쪽으로 젖혀주세요. 자, 위쪽으로 젖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켓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귀퉁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젠 소켓 같은 경우는 인텔 소켓처럼 금색으로 칠해져 있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삼각형에다가 CPU에도 구석에 삼각형이 딱 있거든요. 이렇게 이 삼각형과 같은 방향이 되게 살짝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힘을 줘가지고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올려놓기만 하면 자기 무게에 의해서 알아서 쏙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 집어넣으시고 딱 들어갔으면 요 클립을 내려주시면 GPU 설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쿨러를 장착을 해볼 텐데요. 기본 쿨러는 이런 식으로 써멀 페이스트가 미리 발라져 있기 때문에 써멀 페이스트를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네 군데 백플레이트에 있는 나사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맞춰서 기본 쿨러를 이렇게 내려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여기 AMD 로고 쪽이 약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램 슬롯 쪽으로 하게 되면 램이 4개를 다 장착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방향을 IO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램을 설치하시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4군데의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역시 언제나처럼 대각선 쪽으로 여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사를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AMD 기본 쿨러 설치할 때 이렇게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AMD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기본 쿨러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끝까지 조이시게 되면 스프링에 의해서 적절한 장력이 가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끝까지 조여주시면 됩니다. 안 들어갈 때까지. 다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보드에서 CPU 팬을 어디다 꼽는지 찾으셔가지고 꽂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단자에 CPU 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쿨러의 선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남는 이 쿨러의 선은 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보통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듀얼 채널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색깔로 된 슬롯끼리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먼 쪽에 있는 회색 두 채널을 사용을 하겠고요. 메모리 모듈에 보시면 짧은 쪽과 긴 쪽이 있죠. 이 슬롯에도 짧은 쪽과 긴 쪽이 있어요. 맞춰가지고 잘 넣으시고 양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메모리가 장착이 되었어요. 두 개의 메모리를 다 장착을 하고요. 메모리 장착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M.2 SSD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다 그냥 장착을 하면 되는데, 가끔 보급형 보드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매뉴얼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느 그 M.2 슬롯이 NVMe를 지원하는지 SATA를 지원을 하는지 잘 보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일부 슬롯 같은 경우에는 M.2지만 SATA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NVMe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M.2 설치용 나사는 이렇게 메인보드랑 같이 딸려서 오니까 메인보드 박스 안에 찾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시고요. ASUS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드 오프가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스탠드 오프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설치할 M.2 드라이브의 길이가 2280인데 여기 2280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다가 스탠드 오프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SSD를 이렇게 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보드 박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사로, 자, CPU와 램 그리고 M.2 메인보드에 작업을 해야 될 건 모두 작업이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에 한번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스보 U4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케이스들이랑 조립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 반대편이 열리지 않는 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짜증나긴 해요. 조립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가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메인보드가 위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파워 서플라이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인보드 아래로 케이블들이 들어가야 되는 좀 특이한 설계예요. 이 채널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사들은 따로 사야 되냐 이거 물어보시는데, 보통 조립에 필요한 나사는 이렇게 케이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사를 따로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나사가 너무 많아서 탈이지 나사가 부족해서 새로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파워 서플라이를 이쪽에 고정을 해주고요. 메인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스탠드 오프를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잘 볼게요. 이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ATX 보드이기 때문에 스탠드 오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설치하기 전에 잊으면은 큰일 나죠. 자, 요거 아이오 실드 먼저 장착을 해주고요. 아이오 실드를 장착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구부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메인보드 들어가다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자 안으로 얘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이오 실드를 케이스 뒤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자, 보시다시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트레이 뒤쪽이라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이 스탠드오프가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이 스탠드오프 뒤쪽으로 필요한 케이블들을 보내야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증나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짜증납니다. 자, 이렇게 24핀 케이블을 보낼 거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와서 메인보드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꽂아야 되는 게, 다행히도 케이블은 2개만 꽂으면 돼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CPU랑 24핀 케이블만 꽂으면 되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다 접어서 아래쪽에 접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얘가 메인보드 뒤쪽으로 이렇게 와서 꽂혀야겠죠. 이렇게 CPU 케이블이 이렇게 와야 되고 24핀 케이블은 이렇게 오게 할 겁니다. 제 계획은 그래요. 나머지 전면 단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게 할게요. CPU 전원을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주고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이쪽 구석에 8핀 단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PU 단자를 8핀 단자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얘가 메인보드 뒤로 보낼 거죠. 플랫 케이블이니까 잘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잘 두면, 잘 하면 메인보드 뒤에 공간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CPU 전원을 이렇게 하면 되고, 24핀 케이블도 미리 꽂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제가 케이스 외관은 이쁜데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선 정리를 예쁘게 하려면 좀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그냥 주렁주렁 하시면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14핀 케이블이 뒤로 가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눕혀서 작업을 하세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632인치 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을 잡고 나사를 조이겠습니다.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전면 단자 연결을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좌측 끝에서부터 HDD LED가 들어가야 되고요. 케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HDD LED라고. HDD LED 플러스가 왼쪽으로 가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옆에가 보통 리셋인데 케이스 중에 리셋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리셋이 없습니다. 리셋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2개가 파워 LED, 왼쪽이 플러스가 되게, 대부분의 보드들이 다 동일한 배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플러스가 왼쪽이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그 옆에가 이제 파워 LED 옆에 2개가 파워 스위치입니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USB 3.0, 마지막으로 이쪽 끝에 HD 오디오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면 펜 단자를 연결해 줄게요. 이 보드는 여기에 펜 단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 꽂아줄게요. 조립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선 정리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선 정리는 빠른 화면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젠 보드에서 사용해 볼 일이 지금까지 없었던 내장 그래픽 포트에다가 HDMI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연결하고, 자, 키보드가 하나 있어야겠죠.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잘 되는지. 일단 팬은 잘 돌아가고요. 자, 화면도 잘 떴어요. 자, 지금까지 라이젠 신형 APU인 2400G를 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용도에 적합하게 저렴한 부품들을 잘 고르시게 되면은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성능의 라이젠 APU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채널에서 라이젠 APU 2400G의 각종 프로그램 성능이나 게임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버클럭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잠깐 에이수스 스피커 이런 것도 좋네요. 이거 잠깐만. 이건 뭐야? 야. 오야. 자, 에이수스에서 아주 좋은 걸 줬네요. 자, 좋은 거를 줬는데 이렇게 자, 에이수스에서 이렇게 좋은 달력을 줬거든요. 성인 인증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6분을 추첨을 해서 에이수스와 맥심이 협업해서 만든 2018년도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께 선물로 아주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에서 6명을 추첨을 해서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만든 2018년도 맥심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